56세의 안토니오 콘테는 타협을 모르는 승부사로 기억된다. 그는 규율과 압박, 그리고 대립을 통해 성공을 쌓아 올린 인물이다. 대중에게 콘테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감독이며 완전한 충성을 요구하고 매 경기 하나하나를 개인적인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트로피와 터치라인에서의 격렬한 제스처 뒤에는 더 어두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깨진 신뢰, 조용한 배신, 그리고 쓰라린 결말로 끝난 관계들로 가득 찬 이야기다. 수년 동안 콘테는 그런 기억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이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증오했던 5명의 남자를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 그 순간은 기자회견장의 열기 속에서도 패배 직후도 아닌 자신의 커리어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에 찾아왔다. 과거를 돌아보며 콘테는 승리가 자신이 품고 있던 쓰라림을 결코 지워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성공에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않으려는 대가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어떤 상처는 적에게서가 아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설명했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콘테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만들어낸 5개의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침내 풀어내기 위해 공개적으로 말할 때가 왔다고 결심했다. 넘버 디에고 코스타. 안토니오 콘테의 목록에서 5번째 이름은 디에고 코스타다. 그는 콘테의 철학을 상징하는 공격성을 지닌 스트라이커였지만 결국 그 성격은 균열로 변했다. 처음에 콘테는 코스타의 강렬함을 존경했다. 그는 코스타에게서 모든 공을 두고 싸울 준비가 된 전사를 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불꽃은 통제 불가능해졌다. 팀 내부에 가까운 인물들에 따르면 긴장은 훈련 세션에서 폭발했다. 코스타는 지시를 의심했고 전술적 규율을 무시했으며 동료들 앞에서 권위에 도전했다. 한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남았다. 교체된 뒤 코스타는 벤치로 돌진하며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콘테는 그를 응시하며 차갑게 답했다. 존중은 복종으로 얻는 것이다. 그 순간 이후 관계는 무너졌다. 비공개로 메시지가 오갔고 신뢰는 사라졌다. 콘테는 코스타의 영향력이 라커룸을 잠식하며 개인의 자존심을 집단적 의심으로 바꾸고 있다고 느꼈다. 마지막 타격은 콘테가 그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을 때였다. 화해 없이 파트너십은 끝났다. 몇 년 후 콘테는 그 고통이 전술이나 골 때문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그것은 원칙의 배신이었다. 자신의 시스템을 체현한 선수가 어떻게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을까? 콘테에게 디에고 코스타는 단순한 문제아가 아니라 충성이 얼마나 빠르게 내부에서 썩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였다. 넘버 4, 주세페 마로타. 안토니오 콘테의 목록에서 4번째 인물은 그라운드 위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실에 있었다. 주세페 마로타는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진 중 한 명으로 차분한 말투와 전략적인 미소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대중의 눈에 콘테와 마로타의 관계는 전문적이고 심지어 존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이 닫히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했다. 콘테는 보강, 야망, 장기적인 헌신에 대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정은 미뤄졌고 우선순위는 바뀌었으며 명확함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다. 콘테에 따르면 대화는 점점 정치적으로 변해갔다. 사적으로 한 말은 공개적으로 누그러졌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나중에 조용히 다시 쓰였다. 한 번의 회의가 전환점이 되었다. 콘테는 구단의 방향성에 대해
명확함을 요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신중했지만 회피적이었다. 상황에 적응해야 합니다. 콘테에게 그 말은 항복을 의미했다. 그는 충성이 계산으로 대체되었다는 확신을 안고 방을 나섰다. 이 배신은 요란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묘했고 관료적이었으며 차가웠다. 콘테는 나중에 이런 유형의 갈등이 공개적인 대립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야망이 경기장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죽을 때 신뢰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출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어떻게 한 프로젝트를 위해 싸울 수 있을까? 넘버 3, 세르히오 라모스, 셀기오 라못. 안토니오 콘테의 목록에서 세 번째 이름은 경기장 반대편에서 나왔다. 세르히오 라모스는 이론적으로 콘테가 존경하던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였다. 강렬함, 리더십, 그리고 타협 없는 승부욕. 그러나 콘테가 어떤 선을 넘었다고 느낀 그날 밤, 존경은 분노로 바뀌었다. 중요한 유럽 대회 경기에서 콘테는 터치라인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핵심 선수 중 한 명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늦은 태클들, 공중볼 경합에서의 팔꿈치, 심판의 시야 밖에서 속삭여지는 말들, 그리고 콘테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순간이 찾아왔다. 무모한 태클 하나가 그의 선수를 그라운드에 쓰러뜨렸고 선수는 다리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했지만 라모스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경기 후 콘테는 터널에서 폭발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이렇게 외쳤다. 저건 축구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라모스는 이후 그 장면을 경기의 일부라고 일축했지만 콘테는 그 표현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공격성과 의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부상으로 선수는 몇 주 동안 전열에서 이탈했고 콘테의 전술 계획 전체가 흔들렸다. 그러나 더 깊은 상처는 심리적인 것이었다. 콘테는 라모스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고 경험을 무기로 바꾸었다고 믿었다. 승리가 다른 한 사람의 커리어보다 더 중요해질 때 존중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자문했다. 넘버 2, 에덴 아자르, 이덴 하자드. 안토니오 콘테의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은 같은 팀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에덴 아자르는 첼시의 스타였고 콘테가 보유한 선수들 중 가장 재능 있는 선수였다. 팬들에게 아자르는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콘테에게 그는 책임이었고 결국에는 실망이었다. 갈등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콘테는 규율, 체력, 그리고 희생을 요구했다. 아자르는 휴식기 이후 몸 상태가 떨어진 채로 복귀하며 경고를 조언 정도로 받아들였다. 훈련장에서 콘테는 그를 누구보다 강하게 몰아붙였고 위대함은 고통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자르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축구를 한다. 비공개 회의에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콘테는 아자르가 나쁜 본보기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자르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응수했다. 모든 사람을 군인처럼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부터 콘테는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음을 알았다. 아자르는 여전히 눈부신 순간들을 만들어냈지만 콘테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것은 부진한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팀의 리더가 그의 비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콘테의 머릿속에서 복종 없는 재능은 조용한 반란이었다. 그리고 가장 재능 있는 선수가 저항할 때 권위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넘버 1, 로만 아브라모비치. 안토니오 콘테가 가장 증오했던 인물은 선수가 아니었고
상대도 아니었으며 기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권력을 쥔 구단주였다.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야망과 성공으로 축구계 전반에서 존경받았지만 콘테에게 그는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상징이 되었다. 균열은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콘테는 성과를 낸 뒤 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메시지는 답이 없었고 회의는 연기되었으며 이적에 관한 결정은 그를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규정한 순간이 있었다. 콘테는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 사실상 해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가까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전문가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마지막 굴욕은 핵심 선수가 더 이상 구단의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로 찾아왔다. 콘테는 이런 결정은 반드시 대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에게 그것은 차갑고 비인격적이며 무례한 일이었다. 아브라모비치는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었고 그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콘테는 나중에 해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워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권력이 존중을 대체할 때 그는 물었다. 현대 축구에 남는 충성은 무엇인가? 뒤돌아보며 안토니오 콘테는 후회가 아니라 명확함으로 말한다. 이 5명의 인물 각각은 신뢰가 무너지고 이상이 시험대에 올랐던 순간을 상징한다. 성공은 그 상처들을 지워주지 않았고 트로피는 쓰라림을 누그러뜨리지도 못했다. 콘테는 현대 축구가 신념이 아니라 침묵과 복종을 보상한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그는 그 대가를 알면서도 대립을 선택했다. 그의 커리어가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하나의 질문만이 답 없이 남아있다. 승리와 계약서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공적 이미지 뒤에는 이와 같은 또 다른 진실들이 과연 얼마나 더 묻혀 있을까?